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 14일입니다. 이제 이 달도 절반이 됐습니다.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펀드게이트 수사를 맡기지 마라, 맡길 수 없다라는 단호한 사설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5월 말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꾼들을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꾼들을 수사 의뢰를 하자 대검은 서울 남부지검 금융범죄 전담부서에 배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자청했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할게. 대남부지검에서 배당하려 하는데 그거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수사권을 가져가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반부패부에 맡기는 걸로 다들 생각을 했는데, 수사를 세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일반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조사부라는 곳으로 사건을 배당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보고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검장은 그래놓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반부패부가 아닌 고발사건 수사하는 조사부에 왜 사건을 배당해 버렸을까? 이게 이제 문제의 제기가 되는 거죠. 사실상 권력 비리는 손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결국 이 수사를 갖다가 이성윤 지검장이 자청을 해서 이거 우리 남부지검에서 하지 말고 우리가 하겠다 해서 이거 좀 상당히 중요한 수사가 진행되구나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겠죠. 배당이 됐는데 그럼 중앙지검에 가져갔는데, 중앙지검은 아주 큰 사건이면 많이 하니까 말이죠. 주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배당한 게 반부패부가 소위 권력형이라든가 무슨 어떤 중요한 형사범죄를 다루는 곳인데, 그곳에 하지 않고 조사부, 그러니까 일반 수사, 고발사건 같은 걸 수사하는 조사부에다가 배당을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조사부에다 배당한 이성윤 지검장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언론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자청할 때부터 배당까지 깔아뭉개려고 작정하고 움직인 정황이 짙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 사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부는 그 6월 말쯤 옵티머스 내부 대책 문건을 확보를 했습니다. 청와대하고 여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대책 문건을, 내부 대책 문건, 옵티머스가 만든 내부 대책 문건을 확보를 했습니다. 7월 달에는 옵티머스 사내이사가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펀드 수익자로 참여해가지고 권력형 게이트 사건화에 우려를 하면서 적힌 문건을 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문건이 2개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펀드 수익자로 참여했다라는 내용 하나고, 또 권력형 게이트 사건이 앞으로 글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를 적힌 문건을 추가로 제출을 했습니다. 정권 비리를 암시하는 핵심 단서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펀드 수익자로 참여했다. 또 권력형 게이트 사건화 우려한다. 이런 2가지 문건을 줬으면은 이것은 정권 비리를 암시하는 핵심적인 어떤 단서가 되고 수사의 단서가 되겠죠. 그러나 이걸 갖다가 전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펀드 대표가 허위라고 하자, 펀드 대표가 이거 허위라고 하자 진술조서도 남기지 않고 그냥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펀드 대표가 이 사건은 허위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펀드 만든 사람이 그걸 자기네께 뭐 이렇게 나쁘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허위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조서도 남기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이 수사팀은 이 문건을 갖다가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춘 겁니다. 누락시킨 겁니다. 또 아니면 은폐한 것입니다. 이 펀드 관계자들이 금강원 국장이라든가 또는 정관계 로비했다고 이렇게 다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정관계 로비했다, 금강원 국장 등 정관계 로비했다, 펀드 관계자들이 그렇게 진술했다면 이게 수사 단서가 될 수도 있는데, 펀드 사기범 아내인 그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바로 여자 행정관이죠. 이분이 옵티머스 차명 주식을 보유를 한 것도 숨긴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민정비서관에 있을 때,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을 때 금융청, 그러니까 이 남부지검의 아주 금융증권에만 베테랑들이 모인, 수사 베테랑들이 모인, 검사들이 모이고 수사관들이 거기 모여 있는 바로 수사단, 금융수사단을, 금융증권수사단을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앴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행정관이 있을 때 그 소위 증권 전문 수사, 이 증권 전문이라든가 또는 이 금융 전문 수사팀, 수사본부와 같은 그런 수사단을 형성이 한 5, 6년 이상, 2014년도부터 지금 한 6년, 7년을 갖다가 아주 키워온 그 전문 수사단을 없앴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이 없앴겠죠. 근데 왜 없앴는지는 민정비서실에 소위 이 행정관이라는 분이 최대 주주로 있었던 이 행정관이라는 분이 근무를 했으니까 말이죠. 이분이 옵티머스 관계사의 펀드 자금 500억 원이 흘러간 뒤에 사라졌다는 그런 진술, 또 자료도 또 나왔습니다. 뭐 이 자료들이 막 튀어나오니까 그 틈에 이제 옵티머스 측 브로커 대부분이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이 정도가 됐다고 하면은 수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은폐 조작 범죄라고밖에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은폐 조작 범죄다라고, 은폐 조작 범죄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사를 지휘하는 이 지검장이 마땅히 책임져야 된다. 또 수사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오늘 사설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사 대상 이성윤에게 어떻게 펀드게이트, 이 큰 펀드게이트 수사를 맡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제하에 드립니다. 결국 이성윤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심어놓은 수족 같은 사람인데, 그건 뭐 다 알고 있죠. 경희대학교 후배에다가 뭐 그것뿐입니까? 또 추미애 장관과 아주 일사불란한 그런 라인이고, 또 실질적인, 요즘 한간에서는 실질적인 검찰의 실력자라고 하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족을 다 잘랐다, 지금 식물총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 정도니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권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자임하고 있는 것이 이성윤이다라고 지금 이 사설자는 지적하면서, 조국 수사 때는 윤석열을 빼고 가자, 뭐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왔을 때 말이죠. 오는 날이 그때가 아마 9월 9일인가 아마 9월 8일인가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차장이 있었는데 그 차장, 강남일 차장인가 그럴 겁니다. 그 차장, 대검 차장에게 김호수 그 당시 법무차관, 검사 출신이죠. 그분이 전화를 하고, 또 당시에 검찰국장으로 있었던 이성윤 검찰국장이 반부패 강력부장인 한동훈 검사장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각각 두 사람이 법무부에서 카운터파트 역할하는 사람을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이번 이 조국 수사, 이제 조국 장관이
곧 부임할 거 아닙니까? 내일인가 뭐 오늘인가 부임할 날입니다. 우리 이 사람들 빼고 윤 총장을 빼고 윤석열 총장을 빼고 우리끼리 다시 수사팀을 만들자. 차장, 대검 차장, 그 다음에 검찰국장이 각각 이렇게 딱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또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한테 이를 보고를 한 겁니다. 검찰국장이 총장님 빼고 우리끼리 수사 좀 하자는 수사단을 만들자고 합니다. 또 저기 차관 법무차관은 또 전화를 강남일 대검 차장에 전화해서 우리끼리 수사단을 만들자고 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검찰총장을 빼고 자기들이 조국 수사를 자기들이 새로운 수사단을 만들자고 각각 했으니 바로 그분이 검찰국장을 했던 분이 이성윤이라는 바로 그 얘기를 이 사설자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윤석열을 빼고 가자 한 사람이 바로 조국 수사 때는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죠. 또 윤 총장이 채널A 사건을 독립수사본부에 맡기려고 이렇게 딱 했습니다. 독립수사본부에 맡기자 이렇게 했는데 노골적으로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중앙지검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래 사설자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개입한 울산 선거공장 미스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수사 그게 6개월을 넘겨가지고 지금 뭉개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국 재판 담당 검사는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국 재판 담당 검사는 대폭 줄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죄로 만들겠다는 그런 지향이 아니겠느냐 언론이 지적합니다. 이 박원순 자살한 박원순 그 피소 사실 유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2달 전에 정권의 학살 인사에 항의해가지고 사퇴한 문찬석 광주지검장 기억나시죠? 아주 정의의 검사장입니다. 광주지검장을 하고 있다가 딱 하고 그냥 정부 비판을 하고 수사에 뭐 이런 비판을 하고 딱 물러섰습니다. 물러서면서 윤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이걸 하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윤 총장께 힘이 못 돼서 미안하다 그런 말을 남기고 홀련히 떠난 분이 문찬석 씨인데 이분이 결국 이지검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주 엄중한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이지검장은 검사로 생각하지 않는다. 검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주 엄청난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말을 이 사설자는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틀린 말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스스로 사퇴하면서 이성윤 지검장을 향해서 검사가 아니다. 검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사설자가 딱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 총장이 그저께 옵티머스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라 하고 지시했습니다. 대폭 증원하라. 그런데 핵심이 빠진 지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언론이 지적한 것. 그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성윤 배제입니다. 이성윤 배제입니다. 이성윤을 배제하고 핵심은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성윤 배제라는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수사에서도 정권 편들 그런 검사들이 수사팀을 보강한다면서 보좌관 청탁이라든가 진술을 누락한 검사를 다시 불러들이는 등 엉터리 수사 쇼를 벌린 건 국민 여러분들이 이미 발표돼서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모조리 뭐였습니까? 면죄부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결국 검사 수를 아무리 늘리고 해봐도 이 지검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한에는 결론은 보나마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수사를 뭉갠 이지검장 또 그 검사들 완전히 배제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이걸 근본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국민들이 절대 믿지 않는다. 왜? 이미 동부지검을 받지 않느냐 이거죠. 동부지검을 이미 받기 때문에 그걸 반면 교사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수사 대상인 이성윤에게 펀드게이트 수사는 맡기면 안 된다. 펀드게이트를 깔아 뭉개려 했던 이성윤 지검장이 결국 수사 대상 아니냐라는 그러한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오늘 사설자는 상당한 파문과 또 상당한 이렇게 그 망원 렌즈로 이렇게 조명한 조명 렌즈와 같이 확실한 하나의 청사진을 갖다가 결국 이 펀드 이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잠정적으로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런 사설인 것 같습니다. 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한동훈 검사장, 어저께 제가 이 방송에 얘기를 좀 했지만, 그가 지난 7월 20 며칠 날, 지금은 광풍이 불고 있다. 광풍의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광풍이라도 태양이 떠오르면은 광풍, 태풍, 질풍, 폭풍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거 다 언젠가는 다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따스한 평화의 태양이 떠오르고 또 거기다 대한민국 헌법이 무럭무럭 살아나는 그런 자유대한민국 잘 될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